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장중엔 12시에 장중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가 생각나다 보니까 예, 지난 일주일 전에 방송 어떻게 했는지 참 벌써 그런 때가 온 것 같고요. 시장 안정 조금 받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때 또 그냥 다 됐고 좀 주식 팔지 말고 사세요.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드렸어야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 또 만감이 교차하는 월요일 시작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다시 살짝 돌아온 것 같고 시장이 안정을 받는데 이때 그냥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웅이사님과 같이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다 됐고 V자 반등 2,700, 2,800. 뭐 V자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경제 지표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표 따라서요. 네. 그러면 뭐 개파락하면 반등. 반등은 아니고 개파락하면 매수. 예. 그러면 갭 상승하게 되면 좀 줄입니까? 갭 상승하게 되면 뭐 들고 있는 물량 들고 가는 그런 대응 부분. 그런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락은 기회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네, 하락은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웅이사님의 마녀 공장. 네. 갑자기 11%가 뜨네요, 지금요. 네. 이런 거 보이시면 좀 세게 얘기해 주세요. 좀 같이 삽시다. 그래서 강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이 그래도 2600선 안쪽에 들어오면서 약간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이제 많아지는 거죠. 껄껄껄. 근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완벽하게 V자 반등의 변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간 것보다 회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심적으로 조금 안정되는 구간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시장이 또 출렁일 걸 대비해서 좀 올라왔을 때 팔아놓고 다시 또 접근하는 이런 전략.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은 열어둬요. 그게 좀 하기가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키를 맞출 때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변두리 종목 쪽은 줄여주는 거죠. 변두리. 지금 뭐 반응하는 쪽은 화장품, 뭐 식품,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IT, 그다음에 뭐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이 다 반응을 하는데 그 외 같은 경우를 좀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같이 한번 다 같이 반등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줄여주고 핵심 종목들 개파락할 때 밀리면 사고. 그러니까 결론은 올라가도 현금은 좀 있어야 된다. 좀 정리해서 현금 갖고 있다가 좀 대응할 땐 또 대응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환율은 지금 잘 안 빠지네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 3원 40전 올라서 1367원. 엔달러는 147엔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오늘 휴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엔화 강세가 더 들어가지는 않고 살짝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단계들. 그리고 해외 시장은 지금 보니까 일본 휴장이고 상해 종합 증시 강보합 홍콩 또 힘 돌리려고 힘내고 있고 그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수급을 보니까 참 오랜만이에요. 외국인들 계속 관망만 하다가 지금 오늘자로 지금 선물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주식 선물은 계속 사네요. 계속 그러네요.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안 되면은 그냥 주식 현물 대신 선물로 대응하는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선물 매수하고 있고 코스피 한 1,000억대 사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지금 다들 매도 분위기로 나오고 있고 코스피를 더 챙기네요. 지금 보니까 저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좀 더 챙긴다.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 IT를 챙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제가 출석을 안 불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온님, 네, 글로벌님, 최안예스님, 묵향님, 낭호님, 라키님, 그리고 행복여정님, 네, 로하님, 최안예스님, 최지원님, HR님, 네, 초자연님, 김그레이스님 이렇게 잘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예, 제가 할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친근하게 하는 방송도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네. 그러네요. 네. 정확하게 화요일부터라면서요? 화요일요. 예. 화요일 내일부터요. 네. 예. 아, 제도가 바뀌는 게요. 예, 자본시장법 관련돼서 규정안이 적용되는 게 내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채팅창을 보고도 못 본 듯 일단은 그냥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네. 조금 속상합니다. 저희가 무슨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그러게요.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또 악법도 버금이다 따라야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뭐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하지만 내용들이 조금 좀 저희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결론이 나겠죠. 네. 또 우리 발빠르고 또 법을 잘 지키시는 그래서 이제 국회까지가 우리 임 대표님께서 아마 잘 정리를 해주실 걸 기대하고 저희는 그냥 벌어진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동향들 한번 잠깐 볼까요? 반도체가 오늘은 강합니다. 하이닉스. 네. 그때 공인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18만 원대 중반까지는 간다. 누가 IT 안 간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또 강조하셨던 우리 IT의 특대신 왕신님, 아닙니다. IT의 왕신 공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냥 여전히 유효하다. 네. 유효하게 우선 가보는 걸로요. 네. 시장이 변동성 지표들 변동성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격렬하게 시장 파는 형태도 안 나타나다 보니까 고를 해보는 걸로 고를 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전히 그 정도까지 가겠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계십니다. 이제 오늘 그래도 반도체 쪽 힘내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여전히 종목들 30%에서 50% 마이너스다. 이거를 지금이라도 반등하게 되면 뭐 어차피 만약에 하이닉스가 18만 5천 원 온다고 하더라도 폭은 좀 줄지언정 이거를 현금 손절해서 현금화 이쪽이라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중요한 저항대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하게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장중에 저번 주에 중간중간 반응할 때 보통 뭐 계좌가 20% 내에 마이너스 계신 분들은 리밸런싱 가능하고 중소형은 줄여주고 현금은 30%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는데 그 이상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 다른 어떤 거를 사줄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체안이 있을 때는 올라왔을 때 좀 팔아주는 건데 다른 대체안이 없다라고 하면 대체안이 없다? 그러면 뭐 굳이 급하게는 뭐 주식을 강하게는 안 덜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솔직히 지금 뭐 물론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저항은 맞습니다만 그래서 어디로 만약에 좀 줄여서 어디로 갈까? 딱히 뭐 대안이 별로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많이 빠졌고 회복하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미국 시장이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끌어야 되겠습니까? 거의 빅테크가 끌어가겠죠. 그거 반응하게 되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뭐 이런 논리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를 다시 산다. 그러니까 뭐 아직 마이너스권이지만 흔들릴 때 또 다시 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중을 뭐 10% 20%라도 줄였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또 참 나에 대한 도전일 겁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도전일 거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한번 그렇게 맞춰보고 저항대에서 얼까지 오는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고
변화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오늘 보니까 또 특이한 게 2차 전지예요. 네.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힘을 많이 내네요. 그래도 네, 예, 보니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네. 다 옆으로 횡보지만 반응이 들어오고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은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지금. 네. 네, 근데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로 가면 나아질 수 있는 잠재는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확인하면서 움직일 텐데요. 네, 거기에서 2차 전지 쪽은 핵심이 46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가 네, 뭐 배터리 셀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는 핵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예정된 대로 내년에 나오는지 여부 네, 그런 쪽에 초점 맞춰서 움직일 거고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예, 그다음에 대주전자 재료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탑픽이 대주전자 하십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연결해서 대주전자 재료 연결해서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보시면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예, 그 46 배터리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바뀌는지를 한번 네. 고민해 보시면 대주전자 재료를 연결해서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유럽 쪽 원통형이 아직 뚜렷하게 못 올라오기는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DI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예, 같이 그렇게 살펴보는 거고요. 네, 그래도 2차 전지는 여전히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무게를 둡니다.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쪽에 예. 매매 관점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채팅방은 아직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네. 올려주셔도 되고 제가 어느 분님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렇게가 방송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냥 이렇게 흘끗흘끗 눈치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가족분들 얘기하시는 고민이나 이런 건 충분히 담아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머리가 더 아픈 거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냥 안 봤지만 본 것처럼 네. 안 받지만 본 거죠. 예. 그렇게 방송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들이 약간 또 가격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 네. 좀 둥그스름하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가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자리가 좋네요, 라든가 네네. 여기는 좀 무거워 보이는데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약간 좀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만 제가 여기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게 됐어요. 네. 그게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오늘 종목 쪽에서 조금 좀 흔들리는 거 조선주가 흔들립니다. 지금 HD현대중공업 좀 시도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강한데 약한 종목들 네. 요거는 끝난 건가요? 조선 쪽은? 아까 보니까 어떤 분께서 카카오를 매도하고 이런 때 조선주를 사고 싶다 얘기를 하신 분 계시고 그래서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아니면 오늘 빠지는 VT를 사고 싶다. 그냥 못 봤는데 보여요. 네, 어떤 누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이런 분위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이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를 처리해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 때 좀 무난하다라고 싶으면은 네. 해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우리 생각을 할 게 충분히 해보셔도 돼요. 네.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추후에 우리 생각할 건 네, 다음엔 이게 반대로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다음엔 만약에 어떤 종목에 카카오가 올라 있어요. 되게 올라 있는 상황인데 네, 상대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가격 외에 네. 이 매력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게 힘들기는 한데요. 예, 이익 대비해서 시총으로 보든 그런 쪽으로 해서 종목 교체를 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충분히 한번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시간이 조금 지금 주가보단 시간이 지났을 때는 높게 올라와 있을 거지만 예, 예. 조금 더 빠를 수 있는 쪽이 조선이나 VT다 보니까 VT는 생각해야 될 건 네. 오늘 실적 발표죠? 오늘인가요? 제 오늘인가요? 코스메카랑 잉글우드랩이랑 VT로 봤습니다, 제가. 네, 오늘이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네. 시장은 한 250억 정도 보는데 300억까지도 얘기는 나왔었어요. 네. 그 정도 이상 못 나오면 이거 주가 변동성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패밀리 SC 보니까 네, 조금만 빠져도 예상했던 거 조금만 빠져도 이렇게 출렁임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섹터니까 네. 아무래도 이거는 실적 발표 보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부정적인 실적은 아닐 거지만 네. 오늘 주가 반응은 조금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가 강했음을 레포하는 것 같아요. 네. 강했음을 레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하니까 보니까 선 케어 쪽들 네. 이쪽은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국콜마도 보니까 그게 1등 공신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잘 나오는. 거기에 있는 쪽과 또 없는 쪽이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VT는 일단 조금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쵸.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서 뭐 액션 취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분봉도 지금 한번 차익 매물 좀 나왔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정리 들어오네요. 근데 고민을 딱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실적 발표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콜? 네네. 네. 그냥 그래도 사요? 사는 거는 오늘은 숫자 봐야죠. 네. 오늘은 숫자 봐야 되고, 딱 제가 지금 바라본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예. VT가 네. 250억 기준 실적이에요. 네. 지금 265억 예상돼 있거든요. 250억 기준이잖아요. 네. 얘가 270억 정도 가면은 주가 이거 반등 나옵니다. 260억. 예, 네, 예. 270억요. 270억. 네. 예. 그 정도 이하 나오면 이거 그냥 크게 반등은 못 나오고 평이하게. 네. 그다음에 250억 이하 나오면 주가 빠지고요. 네. 300억 넘게 나오면 그냥 위로 쏠 겁니다. 네. 왜냐하면 300억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불가능한 수치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300억 정도는요? 네. 네. 그래서 딱 중심값은 지금 250? 네, 265억 정도, 250억 정도 그 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덜 나와도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어디만 좀 할인해서 뜨면 다 완판이더라고요. 네. 미들샷은. 그래서 네. 예, 좀 덜 나와도 뭐 만약에 출렁임 나온다. 그러면 또 매수 기회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예, 또 실발 날이다 보니까 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대응이 또 보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는 뭐 다 괜찮고 뭐 한미반도체도 아까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뭐 반등 들어오는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전력기기 쪽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침에 재룡전기는 제가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 뭐 일단 네, 새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네, 챙길 거 챙기시라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일단 좀 밀리네요. 중요한 저항권 쪽에서 살짝 밀립니다. 그런 쪽인데 전력기기는 지금 아까 보니까 어떤 분께서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네. 보이더라고요. 아하하. 네. 전력기기 쪽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네. 평소에 한 저가 기준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가 기준 삼으면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삼으시거나 27만 8천 원 정도를 삼으시거나 네. 아니면 아예 가격 메리트 들어오는 가격은 네. 올해가 한 6,979억 정도니까 네. 지금 또 그냥 한 뭐 아예 본다면 10% 하락한 가격, 네. 10% 하락한 가격대 보면 26만 원대. 네. 네, 26만 원대에서는 확실히 한번
사봐야 되고요. 그쵸? 아니면은 뭐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보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고 실적 시즌 딱 끝나면 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상반기보다는 반응의 강도, 그러니까 반등이 바로 V자로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생각하고 이제 종목 같은 경우 예전만큼 상승의 속도는 안 빠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는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없는데 이번에 실적 잘 발표하고 조금 흔들리는 휴젤 얘기 나오시고요. 이쪽에 실적 다 괜찮았죠? 그래서 휴젤 하고 아까 휴메딕스를 얼핏 봤어요, 제가. 네네. 네. 휴메딕스 요 두 종목 쪽에서 이런 것들 한번 이번에 들어가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봐도 되는데 네. 한 단계 주가들이 다 한 단계씩 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가격의 소강 상태들을 좀 기다려야 돼요. 저는 뭐 보톡스 중에 휴젤을 가장 강하게는 봅니다. 네. 24만 원 정도 뭐 그 이하 들어와 주면 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휴젤과 메디톡스 어디 쪽에 아, 당연히 휴젤이에요. 휴젤이요? 네. 네. 대웅제약까지. 그래도 대웅제약은 상대적인 열애고요. 예. 열애? 예. 가장 상대적인 열위에 있고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 휴젤이랑 비교하면 휴젤이 좀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좋다는 걸 다 알아요. 네. 실적이 좋다는 걸 다 알고 다 이 종목 보고 있거든요. 다. 네. 보톡스 빠졌을 때 봤어야지 왜 지금 좋다라고 할 때 다 보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가격 조정 기다리고 아니면은 추격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시장은 불안한 시장 안에선 상대적으로 네.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할인되어 있는 걸 계속 찾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찾는 게 낫고 네. 우리 보톡스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됐으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떠 있을 때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휴젤 여기에서 우선은 단기 27만 원 정도 한계잖아요. 네. 그러면 올랐을 때 10%, 빠졌을 때는 그 이상도 빠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은 달라지긴 했어요. 네.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시장인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 네. 변동성을 감내할 만큼 주식을 들고 가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올라왔을 때 다 덜어낸다라는 점도 아니지만 네. 빠졌을 때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예, 그랬을 때 장이 흔들리더라도 좀 대응이 원활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지금 완전히 사볼만하다고 여기서 딱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옹 이사님 표현처럼 지금은 조금 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휴메딕스가 밸류가 더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는 보고 있는데 또 올라 있어요 지금 휴메딕스가.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이 눌림목 들어왔을 때나 그런 때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게임주 쪽도 여러 종목들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 펄어비스를 잘 사셔서 지금까지 끌고 오셔서 수익률이 크신데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 가져갈 이게 근데 결국엔 그거 같아요. 펄어비스는 그 게임쇼 있죠? 네네. 또 생각이 안 나네. 네, 8월 네네. 22일인가 그때 하는 독일에서 얘기하는 거. 예. 거기에 변화 가지고 붉은 사막을 네, 얼마큼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검은 사막 보면서 봤던 이 쇼핑함과 플레이하면서 들어갔던 손맛을 보게 되면 불사도 붉은 사막 이쪽도 기대감이 되게 높아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완성도와 그만큼을 보여주면서 뭔가를 끌어내게 되면 그때쯤 아마 근데 그 전쯤에서 강할 것 같고 그 나오면 그때쯤에서 주가가 빵 뜬다 그러면 그때 일단 좀 대부분 좀 많이 덜어내시는 게 어떨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크래프톤도 같이 문의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크래프톤은요? 오늘 실적 나오니까요. 네, 예. 오늘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아직 안 나왔을 거거든요. 제가 아까까지 체크하기에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다 보니까 실적 부정적인 요인은 없어요. 실적은. 네, 그래서 보유하고 실적 나왔을 때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해 주는 걸로 네. 그렇게 열어둡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추세는 뭐 괜찮죠? 네. 네. 예. 괜찮은 흐름. 네. 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게임, 그래도 올라오네요. 네. 예. 올라옵니다. 앞으로 뭘 좀 뭔가 이 게임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것처럼 뭔가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침에 잠깐 뭐 나노팀하고 뭐 민테크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거 다 보유 개념은 아닙니다. 매매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자리점에 있다가 오늘 탁 튀는 거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보유 안 합니다. 이런 것들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가 잘하는 지지 있죠. 예, 그냥 이런 자리 쪽 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버티면서 전저점 안 깬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자리 들어가서 그냥 요 정도 나머지 반 그리고 쭉 올라갔을 때 그냥 정리하고 끝 이렇게 보는 정도입니다. 이번엔 또 가다가 오후장에 이 정도쯤에서 지지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거에서 만약에 힘 빠진다 그러면은 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전기차 관련된 발화 화재 대책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게 나와야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나 싶은데 아직은 지금 자리 쪽에서는 무리할 단계가 아닙니다. 밑에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 좀 되는 거가 오스코텍은 왜 이렇게 빠져요 오늘? 뭐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뭐 없는데요. 네. 이제 임박이죠. FDA 임박이다 보니까 먼저 매도하는 쪽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보기 전에.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임박했을 때까지 갑자기 뭐 이거는 매매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주가가 다른 말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34,000원 이런 저가들 시장 흔들렸을 때 빠졌던 가격대까지 막 빠진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요거 위험 관리는 필요해요. 네. 위험 관리는 필요한 상황. 지금은 그래도 뭐 보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발표 시점 되니까 좀 약해요. 원래는 기대감 때문에 쭉 강할 줄 알았더니 네네. 근데 유한양행 기준으로 보니까 유한양행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게 막 어디서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유한양행도 네. 이거 이런 자리 이탈하게 되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돌아가는 거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000원대 정도쯤에서 주변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체크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오늘 또 그거 봐야 되겠죠. AI 의료. 네네. 오늘 좀 최근에 셉니다. 네. 루닛도 오늘 올라오고 뷰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사님? 뭐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갖고 갈 수가 있고요. 네. 갖고 갈 수 있는데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매매 관점에서 보시는지 네. 아니면은 AI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커질 거고 이게 2배 정도 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건지 네. 그 결정이 중요하거든요. 매매 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볼 수 있고 가격대를 정해놓고 그렇게 뭐 진입했다 빠지거나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매매로 이 종목을 봤다라는 건 거래 대금이 그렇게 안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매매에 붙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우리 매매할 종목과
매수해서 들고 갈 종목들 그걸 정해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최선이 뭔지 네. 예, 그걸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렇습니다. 듀노에 대한 제 시각은 오늘 여기 일단은 뭐 요즘에 최근에 수급 좋고 그래서 막 쭉 올라오다 보니까 아시죠? 이제는 예 아마 이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도 갖고 계셨다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욕구가 오늘 딱 이제 거의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예 줄여야죠. 예, 줄이고 다시 좀 들어오는데 일단 거래 들어오는 거나 모습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만약에 우이사님 표현처럼 트레이딩 쪽도 같이 경험한다. 오늘 같은 날은 줄이는 자리입니다.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쭉 흔들려서 이렇게 단기평 들어오는 요조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줄인 것들 살살 늘려볼까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예, 제가 보는 뷰노의 입장은 여전히 좋게 봅니다. 예, 제 장기 종목 중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갖고 방치하고 그냥 뚝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끊었다가 또 샀다가 하는 트레이딩도 변화 같이 겸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총이 한 5천억대가 안 되거든요. 예, 제 마음속의 시총은 1조 정도 보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항상 이거 시간 걸립니다. 시간 걸릴 거고 딥카스 FDA 승인 나오면서 변화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시간도 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물량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마음 턱 놓고 가는 종목 아니에요. 예, 성장주의 개념이 팍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줄였다 늘렸다를 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보고 그래서 AI 쪽은 그래도 좀 예, 관리 좀 해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종목 상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국가스공사 이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네, 잘 났어요. 네, 잘 나왔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신규 매수는 가격대를 기다리는 거죠. 네, 네. 들어오는 가격대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고 이 종목은 이제 단순히 실적 같은 부분으로 반응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주가 빠져갖고 이번에 실적으로 반응을 한 거고 네, 그 동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일정이 다가왔을 때 네, 그때 보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종목의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저는 일단 박스권 대응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45,000원대 부근인데 또 세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안 갖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좀 줄였다가 다시 제가 생각하는 지지권 들어오게 되면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좀 거래가 박스권 상단부 돌파할 만한 거래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 좋고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까지 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약간 가스 가격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적 나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예, 타이밍은 살짝 눌릴 때도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아유 또 그런 얘기가 있으시네요. 요거는 지난주 그렇게 폭풍 같은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식이 재미가 없어지셨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다시 재밌어지는 방법 좀 부탁드려요. 이거를 이제 재미. 죄송한데 저는 생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재미랑은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아니면 저는 거의 뭐 벼랑으로 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와서 재미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재미를 찾아보시려고 하면 네. 조그만 그 실생활에 있는 투자 같은 경우를 한번 좋죠, 해보시면 네,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을 많이 줄여서 조금씩 다시 수익이 발생하도록 네. 해보시면
다시금 흥미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필요한 거는 주식 시장의 참여자들은 기술적인 테크닉은 저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 그 잘하시는 분들, 시장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마인드 컨트롤, 정말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심리와 관련된 책 같은 경우 또는 그와 관련된 공부, 명상 이런 부분을 해보시면 야, 명상. 정말 도움돼요. 정말.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 네, 뭐 다양하게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시면 아마 더 도움될 것 같고 이 대중의 심리 부분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네.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지름길로 가는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말고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에 대한 고찰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읽는 책이 주식 기본서, 뭐 무슨 뭐 주식 관련된 책, 나 이렇게 해서 돈 얼마 벌었다 이런 책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아시는 형님들도 그렇고 본 책들이 말씀하셨던 심리학 책이나 아니면 그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인문학 책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네. 무슨 뭐 다산 종양육 선생님께서는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옛 선인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시장과 함께 엮일 수 없는 이런 좀 큰 그림들을 많이 그려가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시간 있으면 그런 거 저도 탐독해 볼 것 같지만, 지금은 어렵겠죠.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를 붙이시려면은 주식을 끌고 가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지금 재미가 없다고 물린 거 있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조금 좀 짧게 이렇게 좀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단계들로, 물론 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꼭 챙겨 놓으세요.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그거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지도가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저한테 뭐 잔잔바리래니 뭐 이런 단타쟁이, 저는 오히려 그게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굴러먹다가 진화한 제 자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살아내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살짝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종목 쪽에서 한솔아이온스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한때 되게 좋게 본 종목이고 이번에 또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축 처져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님? 우리가 종목은 괜찮아요. 종목은 똑같아요. 분기 실적이 나왔고 다 똑같은데 지금 이게 차례가 안 온 거거든요. 반도체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목들 우선은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 핵심 종목 쪽부터 움직입니다. 지금의 핵심은 HBM 쪽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때 차례가 왔을 때 시장이 안정화돼 있으면 이 종목을 붙겠죠. 뒤에는. 그 순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순서들을 먼저 반응하는 게 뭐고 그 뒤에 반응하는 게 뭐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격 메리트 있으니 이거를 매수해도 되고 보유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의 흐름에, 시장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돈의 흐름에는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들 아마 이 다음에 가서는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생각이 드실 거고. 또 하나 지금 뭐 채통에서 보면 오른 종목은 조정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린 종목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도대체 언제 매수해야 할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매매에 대해서 하나의 스킬 부분이에요. 자,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제가 공식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스킬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다 똑같이 했을 때 수익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다 없죠. 달라요. 전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스킬을 알려고 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주특기로 만드시거나요. 네. 아니면은 심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뭐 넘어서는 부분을 하시거나 그런 접근이 나아요. 아니면 아예 주특기를 딴 걸로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낫고 네. 이걸 뭔가를 하나를 딱 했을 때 주식시장은 1+1은 2처럼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그 네. 답이 있다라고 뭐 지금 시장 안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갖고 와서 이게 답이니까 이거대로 뭐 해봐라 또는 공식대로 얘기를 하는 건 그거는 어떤 장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필패가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들 네. 공식을 알려고 하기보다요. 네. 좀 지금에 있는 사고를 깬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 생각하는 사고를 깨고 다른 쪽에 발상을 아예 다른 쪽으로 그거를 깨뜨리는 순간 저는 장담 드리는데 돈은 정말 눈이 달려서 그 뒤에 이거는 따라와요. 돈은 따라옵니다. 내가 쫓아가려고 하기보다 따라오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오게 한번 만들어 보죠. 따라오게. 예. 예, 정말 간절하게 따라오게 만들어 보면 따라오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랑 여러분들 실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실력 차이가 아니고요. 그냥 관심 차이, 열정 차이 아닐까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예전에 진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네. 예, 저 주식 처음 하고 그 행원이었을 때부터 주식하다가 네. 예,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리고 그러고 한 3, 4년 그러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눈을 뜨고 있어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답이 없었어요. 안 그러면 그냥 파산 신청하고 그냥 예, 애들하고 가족들 다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든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실력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과 내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매매하다가 난 2억 3억 매매하는데 이거 그냥 하다가 마이너스 1억 절반이 됐어요.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다 뒤에 한 10억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뭐 그냥 슬슬하지 뭐 그런 분들과 네. 내가 자산이 한 아파트 하나 딱 있고 근데 그 대출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매매하는 거 3천에서 5천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반토막 났다. 그런 마음의 절박함의 차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 마이너스에서 절벽까지 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그냥 멍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눈이 확 뒤집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네. 되면은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갈 정도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인생의 최악의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발화라고 하죠. 네. 네, 그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 정도의 절박함들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나 본전까지 복구해 볼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나만의 전략과 나만의 기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네. 중요하지. 딱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아침에 그런 거 있죠.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어. 매매하고 싶어 죽겠어. 이런 게 또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너무 그 정도까지의 나를 단련시켜가는 기간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현대차 문의하신 분이 계시네요. 현대차. 예. 네. 의사님도 리밸런싱 대상이다 네네. 라고 하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신 분이 계시네요. 맞아요.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을 볼 때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근거라고 하면 네. 저는 실적의 지속성 같은 경우를 가장 무게를 두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에 대해서 시장에서 한때 바라봤던 시각은 환율에 대한 비우호적인 점이 있고 하다라는 시각이었잖아요. 환율 작년에 볼 때 환율 네. 부정적이니까 이게 과연 주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환율은 방향대로 그대로 갔었는데 네. 뒤에 밸류업이라는 긍정을 안고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뭘까? 네. 비용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쪽이 인센티브란 게 있어요. 딜러들한테 주는 부분이죠. 이거랑 뭐 환율 영향은 받겠죠, 당연히. 네. 그거는 끼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판매잖아요, 순수하게 자동차 판매. 그렇죠. 근데 2분기 실적 때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매출 볼륨 자체가 올랐어요. 볼륨, 매출 볼륨 많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잘 팔았습니다. 음. 예. 유럽은 좀 좋지 않아요. 네. 근데 북미 쪽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체 실적이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마진이라고 해요. ASP 뭐 이런 식으로 마진 자체도 같이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체크할 건 여기에서 비용이 통제가 되냐. 네.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이제는 더 안 늘면 오케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변동비 쪽이 통제가 되는 거니 네. 그러면 비용 인센티브는 통제됩니다. 음. 그러면 비용은 덜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바라볼 건 뭐냐면 네. 유럽, 안 좋은 유럽 같은 경우가 올라오느냐, 북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판매를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네. 여기에서 보여준 게 볼륨이 올라오면서 요 마진 자체가 같이 올라온 거다 보니까 결론은 긍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비용단이 주니까. 변수는 환율이겠죠. 환율은 뭐 급격히 안 빠지면 오케이인데요. 네. 여기에서 2분기 실적의 핵심은 환율이랑 인센티브라는 비용을 감안하고도 이게 마진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이제 커버가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케이인 겁니다. 네. 이런 종목이 조정 들어오면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 부분 뒤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열어서 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전저점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한다 보셔도 되고, 이거는 선택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포트에 들여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요즘 미국 보게 되면은 연체율, 카드 네. 연체율도 쫙쫙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 지표 쪽에서 부정적인 신호들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자동차가 되겠느냐? 이런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소비재단에서 약간 우리가 지갑을 당장 열어서 살 수 있는 거 외에 소비재는 다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현대차의 뭐 차량 판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월별로 꺾이는 현상이 나왔을 때 네. 그때 같은 경우 자동차를 안 보면 되는 거고 네. 미리 그 데이터를 보고 이거를 꺾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두 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먼저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그럼 과연 자동차는 내구재 입장 쪽으로 이걸 따라가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 연준의 변화와 함께 그렇게 돼서 약간 개선될 것이다. 이걸 어떤 걸 보느냐 차이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장 보이는 것만 보느냐 아니면 그 다음을 보느냐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지금 잘하는 친구가 만약에 전학가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전학가 가지고 또 따로 새로운 환경이 온다.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요? 그 가닥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만약에 현금이 100%다. 네. 지금 어떤 종목에 승부 걸어볼까요? 얘기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승부요? 네, 승부. 승부 마지막 탈 거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승부. 승부 탈 거 있을 때 이제 말할 기회가 있으려나요? 네. 오. 잘 모르겠는데. 네. 형한테는 얘기해 주세요. 형한테. 네. 좀 같이 삽시다 좀. 예. 아유. 예. 네, 승부를 걸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승부 걸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전. 그쵸? 네, 그 예.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네.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 타이밍, 아니면 어떨 때는 안 써도 되는 타이밍, 승부 걸 타이밍 아닌 타이밍이 있는데, 네. 예, 한 개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네. 지금은 말리겠습니다. 예. 근데 승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승부는 이게 지금 요게 내 종목이야. 이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네. 하다 보면 이게 승부 볼 종목이겠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현금 100%라고 해서 현금 100%를 빡 찍고 그래 이러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승률이 내가 높다고 와 이거 나중에 큰돈 내겠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00%딱 찍고 팔짱 끼는 거 이거 저는 그렇게 매매 안 하겠습니다. 네네. 예, 차라리 보초병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고 하면서 꾸준히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지. 현금 100%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거는 시장이 자네 100% 찍었는가 네. 이러면서 예, 아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예, 복수일전을 위해서 네. 물린 거 일단 제쳐놓고 네. 현금 들고 여기 계시다. 네. 야, 이런 거 예, 비장한 각오로 들어오신 거 좋습니다. 네.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현금마저 물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운용에 이제 묘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무사님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있는 현금을 가지고 네, 현금 가지고. 예, 일단 물린 건 물린 거고 네. 추가 현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것 같으세요? 추가 현금으로요. 네. 저는 원하는 가격대 들어오면 주식 사고 네. 아니면 기다려요. 네, 이거를 할 수 있냐? 이 또 어떻게 보면 네. 뭔 소리냐? 지금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안 들어오면 안 사요, 전 그냥. 네. 안 들어오면 안 사고요. 근데 이게 올려쳐야 될 타이밍들이 있어요. 올려쳐야 될 타이밍들이 뭐냐면 CS 윈드 그 실적 봤을 때 그럴 네. 때는 시세 쫙 났을 때 그 위에서 막 치는 게 아니라요. 네. 중간부에 이 실적을 보고는 찍어 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 차이인 건데요. 네. 그 외에는 나머지 가격대 안 들어오면은 안 사고 기다립니다. 저는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같이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예. 한번 해보시면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네 현금도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 또 조금만 뭐 이상해도 또 바스락 네. 흔들리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현금 가지고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시장 이렇게 좀 이용하시고 많이 빠진 것들이 어떻게 복구되는지 그것도 보시고 양동 작전으로 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이 현금마저 물려버리면 안 됩니다. 네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옵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옵션 요즘 갔다 뭐 갔다 네네. 예, 계속 그 자리.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옵션은요?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구간. 네. 전혀 이상이 없이 흘러가고 있고 가격은 그냥 박스권의 흐름 그대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유하고 저라면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라면 보유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약간 박스권 움직임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못 간다 그러면은 다시 누릴 때 사볼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되게 완전히 이거 가지고 그냥 갖고만 있었다고 그러게 되면은 계속 본전이라고 보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중심선이 여기 딱 하나가 있죠. 이제 벌써 한 2달 전부터 만들었던 이 중심선 거기서 위쪽으로 간다. 줄이세요. 이쪽으로 들어온다. 사세요.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같은 비중으로 갔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수익도 좀 챙겨 가시면서 기본 비중 갖고 있는 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옵션은 언젠가는 턴에서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실적 안 받쳐주고 있고 성장성은 지금 미국의 군함 MRO로 펼쳐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또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것도 근데 그러다가 팍 뛰어서 갈까봐 못 팔겠다 그거는 그때 저희의 생각인 거고요. 그때쯤 됐었을 때는 그래서 기본 분량하고 다시 턴했을 때 그때 나오는 또 흐름들을 맞춰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요. 저항 때 들어오게 되면 줄였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샀다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 같습니다. 거래는 확 죽습니다. 이제 거래가 터질 때쯤이 됐죠. 그게 어떤 쪽으로 가는지는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 문의, 야 오랜만에 네, 나왔네요. 감성. 네, 감성 코퍼레이션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3,000원대까지 빠져서 문의가 되었을 때 네. 그때는 뭐 매수가 가능한 부분을 열어뒀고요.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되고 온 뭐 다시금 4,000원대 시도? 근데 기존의 박스권은 3,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 뭐 그 후반 그 정도로 보고 가는 시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한 비중으로 갖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네, 중국 쪽의 내수 소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은 늘어났어요. 최근에 주가 강했던 기업이 있는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네. 감성은 점포 느는 거 확인하면 네, 그때 주가는 좀 반응을 할 거예요. 예. 이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는지 네. 그거를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항입니다. 3,600원대가요. 네, 싸게 사셨으면 좀 챙겨 놓으시죠. 챙겨 놓으시고 다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웅사님이 보시기엔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방향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은요? 네, 방향은 네. 성공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좀 중국에서 활약하는 걸 보여주면 주가는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지금 막 그런 쪽까지는 안 보다 보니까요. 네. 미리 뭐 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는 안 보다 보니까 네.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FNF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궤도 오르니까 더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중국에서 점포 내고 뭔가 해서 잭시믹스 가지고 뭐 해보겠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비슷한 브랜드 더럽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일단은 도전 중에 도전인데 주가는 그거를 미리 안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물론 기대가 많을 때 주가가 왔다 갔다는 나올 것 같은데 아주 편하게 그냥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시고 무조건 따라간다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또 관리는 좀 하셨으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네. 좀 다른 얘기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종목을 더 할까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좀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시간이 더 갔고요. 오후장 지금 보니까 와 1시간 동안에 1포인트 움직였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올린 만큼은 또 올려놓고 네. 하루분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시장 그래도 거래소랑 선물 같은 경우는 사주다 보니 네. 뭐 크게 무거움 갖고 시장 보시기보단 하루에 그래도 뭐 차근차근히 올라올 수 있는 시장임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지 마시래요. 네. 네. 저희도 안 가고 싶죠. 근데 여기서 그냥 그래, 그냥 자 지금부터 리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분봉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다간 임 대표님 옆방 저 옆방 이렇게 예 무슨 방 동기가 됩니다. 예, 그런 건 그래서 뭐 7번 방의 기적 이런 거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시장이 좀 횡보하고 있는데 일단 안 빠지는 것만으로도 다인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흐름인데 또 미국 시장 뚜껑 열리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 볼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현금이 전혀 없다 생각하시게 되면 요거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어차피 변동성 커진 마당에 출렁출렁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우리 운지리님께서 예 그래도 화이팅하자는 의미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계좌는 절망이지만 금세 희망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 너무 절망이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예, 하다 보면은 예,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보이다가 이게 쫙 커집니다. 그렇게 나오신다고 믿고 예, 다시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 또 12시에 찾아뵙고 또 저희 또 매매 잘하시는 이주연 대표하고도 함께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전략들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